예년보다 한 달 가까이 이른 폭염이 도심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특보 속에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는데요. 온열 질환의 실태와 위험 요인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동아대병원 한성호 가정의학과 교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더운데 잘 계셨습니까? 예, 너무 덥죠. 예.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항상 좀 좋은 일로 모셔야 되는데 예, 걱정이 많을 동안 좀 부른 것 같아서 송구하기도 합니다. 실제 7월 들어서 지금 온열 질환자 양상 현장에서 체감하시기에 어떻습니까? 5월 15일부터 어제까지 7월 6일까지 부산에서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들이 45명입니다. 사망도 안타깝게 1명이 생기셨는데요. 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나 증가하였으니 예. 정말로 온열 질환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 같습니다. 급할 때 온열 질환자가 응급실로 바로 골든타임이 역시나 또 있잖아요. 예. 바로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온열 질환 중에 특히나 응급 상황이 된 경우에는 네. 즉각적인 조처를 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어요. 전국적으로 지금 8분 정도가 사망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부산이요. 통상 여름 평균 기온이 수도권보다 낮지만 뭐 도심 열섬 현상이라든지 또 이제 습도 이런 것 때문에 체감 기온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부산적인 이런 기후 특성이 지금 온열 질환자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흔히 인구가 밀집돼 있거나 아파트나 아스팔트처럼 이렇게 인공 구조물들이 열을 축적합니다. 그래서 예. 밤이 되면 밤에도 온도가 잘 내려가지 않게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해안도시 특성상 이 습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체감 온도가 높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밤이 돼도 땀이 잘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온열 질환의 발생의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식어야 할 때 식지 않는다는 그렇죠. 건데 이게 예. 결국은 또 열대야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밤에 만성 피로를 호소하고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이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낮 시간 동안에 됐을 때 온열 질환에도 영향을 미칠 여지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111년 만에 부산의 열대야가 빨리 시작했다라고 하거든요. 예. 결국 잠을 못 자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그리고 면역력저하, 만성 질환의 악화 이런 것들이 모두 온열 질환의 가능성을 훨씬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열대야는 아주 심각한 건강적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생각됩니다. 밤에 최대한 좀 선선하게 만들 수 있게끔 그렇죠. 환경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텐데 폭염에 노출되거나 우리가 더울 때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럴 때 더위를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폭염에 취약한 상태가 됐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전조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생겼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1차적으로 일단 더위에 많이 노출되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겠죠. 예. 거기에 두통, 어지러움, 피곤함, 힘없음, 구역질 같은 초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상태를 지나서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는 아주 심각한 단계가 되면 땀이 잘 나지 않고요. 피부가 뜨겁고 건조합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의식 장애나 혼수 같은 게 빠지게 되는데 이때는 즉각적인 응급 처치가 있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 갈증이 있을 때는 없어도 수시로 물이나 요즘에 이온 음료가 또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온 음료도 좋습니다. 그리고 낮 11시에서 낮 3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그리고 외출 시에는 모자, 양산 같은 선글라스 착용하고 뇌학자나 만성질환자 같은 취약자들은 더욱더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내가 평소하고 몸이 뭔가 다르다. 찌뿌드하다든지 너무 피로감이 높다 또는 정신이 제대로 음미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물을 마실 때 이온 음료 말씀하셨는데 요즘 아이스 커피를 워낙 많이 먹다 보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카페라테나 이런 것들 많아요.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거라도 먹어야 되는지 좀 궁금해요. 커피는 문제는 탈수를 일으키는 음료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뇨작용이라고 커피 마시면 화장실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커피나 술은 많이 드시면 당장은 수분을 보충할 수 있지만 결국은 탈수를 더 조정할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거는 역시나 물이군요. 이게 뭐 끓인 물이 됐건 그렇죠. 이온 음료도 괜찮고요.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커피가 시원하니까 계속 먹었다간 뒤로 갈수록 오히려 탈수를 만들 수 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열사병과 일사병인데 사실 저도 헷갈립니다.
두 질환이 각각 무엇인지와 차이점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일사병이 흔히 말하는 더위 먹었다라는 가벼운 예. 온열 질환입니다. 예. 고온 환경에서 오랫동안 땀을 흘릴 때 주로 발생하게 되고요.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할 때 생깁니다. 네. 이때는 체온이 40도가 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서늘한 곳에 가서 물을 먹고 좀 이렇게 하면 쉬면 회복이 됩니다. 문제는 열사병. 예. 이게 열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네.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는 아주 응급 질환입니다. 이 경우에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오래 됐을 때 예. 체온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 이때는 의식의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체온을 올리고 수분 섭취도 중요하지만 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억지로 먹이다가는 오히려 기도로 물이 들어가서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의식이 없는 분들은 절대로 억지로 물을 드시지 말고 119 또는 응급실로 빨리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큰 차이가 있네요. 예. 일사병은 어느 정도 그 시원하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물을 마시면 금세 회복할 여지가 그렇죠. 있지만 열사병이란 것은 이미 그 체온을 조절하는 신체 기능 자체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럴 때는 전문 의료인의 도움이 이제 필요한 맞습니다. 상황이 된 거니까. 예.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구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만질 때 좀 촉촉하고 땀이 많은데 네. 그런 상태면은 일사병일 확률이 높고요. 40도 이상이 말하면 예. 만지면 불덩이처럼 뜨거운 상태. 그리고 의식이 혼미하다 이러면 예, 예.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40도 넘으면 오히려 땀이 안 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땀마저 이제 말라버리는. 말라버리는. 땀이 안 나는 게 조절하지 예.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예. 가장 또 우려되는 것이 아까 낮 활동을 말씀하셨는데 야외 노동자들이나 폭염 취약계층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 현장에 응급실에서 많이 만나는 환자들 보면 어떤 직업군이라든지 계층이 많은지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결국은 고온다습한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년층, 특히 이제 독거노인들, 그리고 야외 노동자, 쪽방촌 거주자, 노숙인, 중증 장애인 같이 주거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많습니다. 예, 이분들은 냉방기기가 없거나 또는 있다 하더라도 냉방비가 워낙 비싸게 부담이 돼서 틀질 않는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제일 취약한 계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자체나 정부가 이런 분들을 빨리 찾고 예. 발굴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조치를 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에는 더더욱 독거노인 분들은 좀 세심하게 잘 살펴볼 지켜봐야죠. 필요가 있을. 예. 그렇죠. 그리고 고혈압이나 뭐 당뇨나 심혈관 질환이나 이렇게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분들 예. 당연히 이제 더위를 피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제 조심해야 될 생활의 양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하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자들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또는 갈증이 그러니까 물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특히 어르신들이. 예. 그러면 물을 제때 못 먹기 때문에 이런 온열 질환에 빠질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분들이나 주위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네.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른들 중에 이게 물을 잘 안 드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갈증이 나는데도 체감을 잘 못하는 못하는 거죠. 이게 또 조금 정상적인 생리 현상일 수도 있지만 예, 예. 이게 체온 조절하는데 열악한 것이 노인들의 어떤 그 건강적인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럴 때는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이 예, 일부러라도 이제 물을 좀 드실 수 있게 예. 도와주는 것들이 필요하겠군요. 맞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낮에 많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더위 쉼터잖아요. 보니까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야간에는 또 운영이 안 되는 곳도 있고 제대로 무더위를 쉴 수 있는 공간인가라는 사실은 좀 우려도 없잖아 있는데 좀 우리 시민들에게 일상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다고 느껴지시는지요? 지금 뭐 특히 야간에 열대야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야간 예. 열대야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24시간이나 야간에 연장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예. 경로당 같은 특정 계층만 치우쳐서 이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젊은 분들도 쓸 수 있는 그런 은행, 복지관 등 다양한 쉼터가 좀 필요하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시 공식 홈페이지 보면 쉼터를 잘 찾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실시간 안내나 모바일 앱 연동 같은 예. 좀 요즘에 그런 것들 많이 개발되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서 시민들이 좀 신속하게 힘든 상황에서는 좀 피할 수 있고 네. 쉴 수 있는 곳을 그런 방법들을 좀 개선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실 폭염이 이제는 재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부산시에서도 좀 더 체계적인 대응, 지금 말씀하신 연장선인데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대책들이 좀 나오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계절성 재난으로 이제 정착이 될 겁니다. 예. 앞으로. 그래서 부산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장기 대책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는 공원과 녹지를 많이 확충해서 도시 열섬에 대한 예, 그런 예. 것들을 낮추고요. 도시 건축 계획이나 이런 기준을 좀 강화하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한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고 시민 참여형 폭염 대책 예. 이런 것들도 좀 공모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론적으로 이러한 장기적 대책들이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올여름 교수님도 건강히 잘 보내시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동아대 한성호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